월요일 아침을 특별히 좋아한 적은 없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빗줄기가 거세져 교통 흐름이 멈출 지경이었다. 커피를 쏟아 블라우스를 망쳤고 로비에서 사원증을 찍었을 때 시계는 아침 8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7분 지각,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다미안 롬 데미안 로흠. 사장님의 비서가 엘리베이터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다. 줄리안 코, 이사님. 줄리안 리. CEO께서 지금 바로 위층으로 오시랍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상적인 가벼움이 없었다. 그녀를 따라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안에는 네이비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다미안과 이미 두꺼운 문서를 뒤적이고 있는 인사팀의 클라라 김 부장이 앉아 있었다. 공기는 마치 피고를 기다리는 재판장처럼 연출된 느낌이었다. 다미안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7분 그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글로벌 타임스탬프 규정 준수 책임자가 지각했다는 것, 이 업계에서 신뢰를 잃는 데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는 출력된 근태 기록 용지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내 이름과 함께 지각 확인이라는 빨간 글자가 선명하게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 잔인한 아이러니가 내 가슴을 짓눌렀다. 나를 지각자로 낙인 찍은 타임스탬프 시스템은 바로 내가 국제계약의 규정 준수를 위해 설계한 것이었다. 내 창조물이 나를 유죄로 몰아가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신중하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그는 비웃음과 함께 내 말을 끊었다. 다른 사람들은 글로벌 타임스탬프 규정 준수 책임자가 아닙니다. 클라라는 내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다. 오늘부로 이사님의 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굴욕감은 따귀를 맞은 듯 날카로웠다. 매주 9시 33분에 숙취와 함께 유유히 출근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재무팀의 민호가 떠올랐다. 월요일 아침을 투자자들과 골프 치러 건너뛴다고 공공연히 자랑하던 전략팀의 정우도 생각났다. 하지만 수년간 밤늦게까지 일했던 나는 겨우 7분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있었다. 서명하는 동안 내 뺨이 화끈거렸다. 잠시 다미안에게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던 날들. 유럽 고객의 규정 준수 마무리를 위해 어머니와 보낼 크리스마스 이브를 포기했던 일을 상기시킬까 생각했지만 침묵했다. 수치심이 분노보다 무거워 내 가슴을 짓눌렀고 서류를 되밀 때 내 손은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 발명품에 의해 지워진다는 무게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다미안이 적어도 굴욕감을 더 끌거나 시간 엄수나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해 잔소리할 줄 알았다. 대신 그는 의자에 기대어 침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길어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의 눈은 정확한 큐를 기다리는 배우처럼 날카롭고 계산된 채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7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하며 유리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를 밀어 넣었다. 안에는 그가 이미 서명한 해고 통지서 한 장이 있었다. 그 위에 로비 스캐너에서 출력된 근태 기록 용지가 놓여 있었고 지각이라는 빨간 글자가 굵게 새겨져 있었다. 목이 말랐다. 화나 경고를 예상했지만 이런 미리 포장된 처형은 아니었다. 충격이 갈비뼈를 얻어맞은 것처럼 밀려왔다. 그는 나를 이야기하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었다. 내가 건물에 들어서기도 전에 이미 결정한 일이었다. 서명하세요. 다미안은 말투는 태연했지만 턱은 굳어 있었다. 당신의 직급에서 부캐, 리애빌리티를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서명. 나는 서류와 내 이름이 들어가야 할 빈줄을 응시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종이 위의 잉크는 신선하지 않았다. 이 봉투는 그날 아침에 급히 준비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교통체증이나 비 혹은 7분 따위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회의는 이미 연출된 것이었다. 준비되어 있었군요. 나는 중얼거렸다. 다미안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가 살짝 위로 굽어 올라갔다. 저는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클라라는 초조하게 서류를 뒤섞었다. 그녀는 인사팀 부장으로 항상 깔끔하고 엄격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두 번째 문서, 즉 내 사원 번호, 사무실 번호, 심지어 노트북 반납에 대한 메모까지 이미 채워진 취객 인사팀, 퇴사 체크리스트표를 내게 밀어냈다. 그녀는 내 눈을 피했다.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라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클라라는 마치 대답하고 싶다는 듯 입술을 벌렸지만 이내 다물고 인사팀 양식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그녀의 페니 종이를 긁는 소리는 마치 관에 박히는 마지막 못소리 같았다. 잠시 그녀의 시선이 나를 스쳤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무거운 글과 사과의 빛이 있었지만 그녀의 손을 멈추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배신감이 층층이 쌓이는 듯했다. 내가 수년을 바친 회사, 내가 만든 시스템, 내가 12시간 야근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동료가 망설임 없이 내 경력에 종지부를 찍고 있었다. 클라라가 악당은 아니었지만 나를 짓밟는 기계의 일부였다. 다미안이 봉투를 더 가까이 밀었다. 줄리안 이사님의 서명, 효율적으로 끝내시죠. 충격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2년 전 모두가 퇴근했을 때 나 홀로 유럽 계약 업데이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남았던 크리스마스 이브가 떠올랐다. 타임스탬프 프로토콜을 처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39도의 열에도 침대에서 전화회의에 참여했던 독감 주간이 기억났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지워지고 빨간색 한 단어로 대체되었다. 아주 잠깐 나는 항의할까 생각했다. 지난주 재무팀의 민호가 9시 30분에 나타나도 아무 일 없었다는 사실이나 전략팀의 전구가 월요일 아침 골프를 공공연히 자랑한다는 것을 지적할까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내가 늦은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나는 펜을 집어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테이블에 대고 지탱해야 했다. 충격은 가시지 않고 겹겹이 두꺼워지고 있었다. 나는 어쨌든 서명했다. 검은 잉크가 지울 수 없는 선고처럼 종이 위로 번졌다. 다미안은 몸을 숙여 양식을 회수하고 깔끔하게 봉투 안에 넣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 연습되어서 인쇄된 것 같았다. 클라라는 눈을 내리깔고 자신의 물건들을 챙겼다. 그녀는 말하지도 사과하지도 심지어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나는 그녀의 발걸음에서 아주 희미한 주저함을 포착했다. 죄책감 아니면 두려움일지도 모른다. 문이 뒤에서 닫혔다. 나는 복도에 서 있었다. 봉투도 직장도 없이 망연자실한 채.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끝난 것 같았다. 그리고 충격 아래 더 어두운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의실 밖 복도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느낌이었다. 마치 나만을 위해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은 것 같았다. 나는 방금 일어난 일을 아직 처리하지 못한 사람처럼 뻣뻣하고 기계적인 걸음으로 걸었다. 내 경력, 내 직함, 수년간의 봉사가 10분도 차에 되지 않아 지워졌다. 충격은 여전히 무겁고 비현실적으로 남아있었다. 그때 코트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나는 꺼냈다. 동료의 메시지나 어머니의 음성 메시지를 예상했다. 대신 화면에는 단 하나의 알림이 빛나고 있었다. 안전장치 카운트다운 시작 7분. 뱃속이 덜컥 내려앉았다. 잠시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리고 2년 전 내가 글로벌 타임스탬프 게이트를 구축했을 때 숨겨둔 백도어 조항이 생각났다. 그것은 파괴 공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호였다. 희생양이 되는 것에 대비한 안전장치였다. 시스템은 글로벌 타임스탬프 규정 준수 책임자가 갑작스러운 해고 후 7분 이내에 재인증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Trident Systems, Trident Systems 서버에 연결된 모든 국제 라이선스가 국가별로 자동 만료된다. 계약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6분 43초. 그 힘은 엄청났다. 한 번의 탭으로 override에 접근하여 카운트다운을 멈출 수 있었다. 회사는 안전장치가 작동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모를 것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업 정치의 또 다른 희생자로 배경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시계가 작동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트라이던트 시스템즈는 그들의 오만함으로 인해 무력화될 것이다. 나는 창가에 멈춰 서서 이마를 유리창에 기댔다. 도시가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두려움이 날 것 그대로 전기처럼 솟구쳤다. 나는 아직 안에 있는 다미안의 결정과 아무 상관없는 엔지니어들을 생각했다. 떨리는 손으로 인사팀 양식에 서명했던 클라라를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포기했던 세월, 놓친 명절, 서버실에서의 늦은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죄송해요, 네 엄마. 아직 일하고 있어요로 끝냈던 수많은 순간들을 생각했다.
6분 9초. 나는 그들을 구할 수 있었다. 재앙을 막을 힘이 내게 있었다. 하지만 더 차가운 진실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속삭였다. 그들을 구하는 것은 다미안을 구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그가 이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화면은 줄어드는 타이머와 함께 깜빡였다. 5분 32초. 나는 내 안의 폭풍을 잠재우려는 듯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사람들은 웃으며 커피잔을 들고 로비를 지나다녔다. 그들의 급여, 경력, 심지어 회사 전체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멸종을 향해 똑딱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나는 턱을 굳게 다물고 두려움을 더 무거운 무언가, 즉 결의 아래에 묻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안전장치가 복수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것은 책임을 이었다. 나는 부당 해고에 대비해 그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어난 일은 정확히 그것이었다. 경고도 청문회도 없었고 규율로 위장된 함정뿐이었다. 4분 58초. 내가 창가에 머뭇거리자 경비원이 나를 흘끗 보았다. 나는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어지러울 정도가 아니라는 듯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보여줄 수 없었다. 두려움은 내 안에 머물러야 했다. 조용히 직장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의 침착한 외면 아래 숨겨져야 했다. 나는 회전문을 향해 움직였다. 밖에 이슬비는 굵은 비로 변해 유리창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었다. 매트에 발을 디디자 신발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귀에 이상하게 증폭되었다. 3분 12초. 멈출 수 있었다. 아직도 멈출 수 있었다. 오버라이드 버튼은 구명줄처럼 내 마음속에 떠 있었지만 내 엄지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나는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내 얼굴에 닿았고 나는 코트를 적시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내 뒤에서 위층에서는 다미안이 자신의 제국 아래에서 타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도화선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이미 고함을 지르고 있을 것이다. 2분 27초. 나는 깊게 숨을 쉬고 계속 걸었다.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요동쳤지만 나는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삼키고 침묵이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시계가 0에 도달했을 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첫 번째 경고음은 내가 연석을 밟고 빗속으로 나섰을 때 울렸다. 내 휴대폰은 유럽 통신사의 헤드라인과 함께 진동했다. 독일 타임스탬프 인증 실패로 트라이던트 시스템즈 라이선스 중단. 잠시 나는 이슬비 아래 멈춰 섰다. 빗방울이 차가운 상기처럼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독일, 우리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 안전장치는 정확히 설계된 대로 작동했다. 두려움을 느껴야 했지만 대신 내 가슴 가장자리에 더 날카로운 무언가가 서렸다. 어둡지만 부정할 수 없는 냉혹한 만족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블록 끝에 다다랐을 때 또 다른 헤드라인이 나타났다. 스페인, 모든 트라이던트 운영 중단.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국가들이 연달아 무너지고 있었다. 시스템 아키텍처가 지시한 대로 각국은 갱신되지 않은 동일한 서명에 의존하고 있었다. 나는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상점 앞 차양 아래로 몸을 피했다. 사람들은 우산을 흔들며 주변을 걸어다녔다. 다국적 거대 기업이 실시간으로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년 동안 나는 그 시스템을 살려두었다. 구멍을 메우고 밤샘 작업을 하고 모든 감사에 대비했다. 이제 불과 몇 분 만에 내가 선택한 한 가지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휴대폰이 너무 세게 진동해서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번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지역 번호로 내부 전화임을 알았다. 이성적으로는 피해야 했지만 나는 전화를 받았다. 줄리안입니다. 목소리는 불안하고 떨렸다. 내가 멘토링했던 주니어 엔지니어 중 한 명인 일라이 터너였다. 그는 겨우 24, 열정적이었고 내가 요청하면 항상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베를린 서버가 인증을 안 한대요. 일라이가 말을 더듬었다.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요. 다미안은 소리 지르고 아수라장이에요. 혹시 무슨 일인지 아세요? 나는 눈을 감았다. 목이 조여왔다. 일라이는 이런 일을 겪을 자격이 없었다. 그는 다미안이 아니었다. 클라라도 아니었다. 이사회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아이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사태의 한가운데에 갇혔다.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시작했다가 멈췄다. 말들이 입안에서 엉켰다. 줄리안, 제발요?
일라이가 애원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항상 모든 고장나면 함께 고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뭘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나는 주먹이 하얗게 될 때까지 휴대폰을 꽉 쥐었다. 일라이가 내 맞은편에 앉아 내가 규정 준수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동안 테이크아웃 음식을 먹던 수많은 밤들이 마음속에서 재생되었다. 그는 나를 존경했다. 나를 믿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내가 자신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를 구하는 것은 다미안을 구하는 것을 의미했다. 7분 때문에 나를 씹어뱉은 바로 그 시스템을 구하는 것을 의미했다. 미안해 일라이. 나는 속삭였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의 침묵은 견딜 수 없었다. 비보다 무겁고 갈비뼈를 짓누르는 수치심보다 무거웠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마치 몇 년의 세월이 몇 초 만에 내려앉은 것처럼 더 늙고 더 단단해 보였다. 하지만 죄책감 아래 그 어두운 만족감이 되돌아왔다. 나는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았다. 단 하나의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하지만 내 침묵은 선택이었다. 마침내 책임이 없던 곳에 책임을 강요하는 선택이었다. 나는 다시 빗속으로 나섰다. 비가 심판처럼 나를 씻어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 뒤에서 트라이던트 시스템즈는 이미 헤드라인마다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임을 알았다. 이후 이야기는 일라이와의 통화 이후 다미안의 몰락과 주인공의 복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코레체로 번역합니다. 제목